치앙마이에 오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은 스텔라네예요. 오늘은 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생활비 얘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치앙마이 물가가 정말 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치앙마이라도 생활비 몇백만 원은 든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썸네일을 보셔서 예상하시겠지만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생활비가 진짜 쬐끔 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가족이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려 볼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치앙마이 여행을 계획하시거나 아니면 이주를 계획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두 부분으로 타임라인으로 나눠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앞부분은 스텔라네가 치앙마이에서 살면서 실제로 지출하고 있는 생활비를 좀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뒷부분은 장기 거주를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실 수 있는 스텔라 교육비와 치앙마이에 처음 와서 지출했던 집 얻거나 차 사는 데 들어갔던 그런 초기 정착비를 한번 설명드려 볼 거예요. 단기 여행이나 한 달 살기를 염두에 두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앞부분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 거주를 계획하시는 분들께서는 전체 내용을 모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여행 기간이랑 상관없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는 돈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숙소 문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 가실 때 가장 먼저 정해야 되는 게 또 숙소잖아요. 보통 한 달 살기로 오시는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 같은 경우에는 콘도를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가격은 성수기냐 비수기냐에 따라서도 워낙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실내 크기에 따라서도 너무 가격 차이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따로따로 다 설명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실제 숙소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예로 들어서 저희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여기는 저희가 얼마 전에 1년 계약을 살고 있는 콘도 수영장이에요. 저희는 월세 15,000바트에 1년 계약을 했고요.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 드리기도 했는데 지어진 지 한 4년 정도 된 콘도예요. 보시는 것처럼 수영장이랑 헬스클럽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앙마이에서 숙소를 구하시면 월세 말고도 매달 관리비가 나오는데, 며칠짜리 단기 임대를 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관리비를 직접 부담하셔야 돼요. 관리비라고 하면 보통 전기요금이랑 수도요금을 말하거든요. 저희 스텔라네 같은 경우는 한 달 평균 전기가 한 4만 원, 수도가 한 10,000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더울 때는 매일 밤 에어컨을 두 방 다 트니까 전기요금이 많을 때는 한 5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날씨랑 상관없이 거의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비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 관리비라는 게 쓰는 만큼 내는 거니까 뭐 별로 따로 신경 쓸 게 있겠어라고 싶은데, 이게 콘도 같은 경우는 좀 따져봐야 될 게 있어요. 무반이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바로 그냥 정부에서 날라오기 때문에 요금에 대해서 따로 신경 쓸 게 없는데, 콘도 같은 경우는 이게 콘도마다 다 다르긴 한데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같은 경우를 콘도에서 그 요율을 직접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지인분의 콘도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랑 수도요금이 다 콘도에서 정한 요율로 하다 보니까 거의 한 달에 많게는 한 1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만 원 이상 더 비싼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치앙마이 오셔갖고 숙소를 콘도로 얻으실 계획이시라면은 관리비가 단위당 콘도에서 정한 요금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저희 말고 다른 분들한테는 월세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식비일 수도 있어요. 치앙마이라는 곳이 아무리 물가가 싸다고 해도 비싼 고급 음식 마음껏 먹고 일주일에 몇 번씩 골프 라운딩 나가고 하면 당연히 한 달 생활비 수백만 원씩 쓰는 거 생각보다 쉽거든요. 다행히 저희 가족은 아껴 쓰는 거에 그리 불편함을 느끼는 편이 아니라서 생활비를 상당히 적게 쓰는 편일 겁니다. 그럼 저희가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식비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치앙마이는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 밖에서 사먹는 게 더 싸다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밖에서 먹는 음식은 아이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스텔라는 될 수 있으면 집에서 직접 밥을 해먹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집에서 잘 해먹는 편이죠. 주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대형마트에서 장을 봐서 밥을 해먹이는데, 한 번 마트에 갈 때마다 보통 한 1,000바트 정도 장을 보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한 달 평균 마트에서 한 8,000바트 정도 사용을 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아주 밖에서 안 사 먹을 수는 없는데, 보통 현지식을 파는 곳은 한 사람당 한 2-3천 원 정도면 먹거든요. 그리고 비싼 데라고 해봐야 한 사람당 한 10,000원 정도면 충분히 먹을 겁니다. 거기에 가끔 지인들도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달에 많으면 5,000바트 정도를 외식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먹는 거랑 밖에서 먹는 거 다 합하면 저희는 한 달 식비로 한 52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스텔라 교육 때문에 치앙마이에 왔다고는 하지만 스텔라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기에는 저희도 너무 아깝잖아요. 이 좋은 치앙마이까지 와서 저희 부부도 하고 싶은 운동도 좀 하고 마사지도 좀 받고 그래야죠. 그럼 저희 부부가 치앙마이에서 뭐 하면서 놀고 또 얼마나 쓰고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치앙마이 하면 보통 제일 먼저 골프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아마도 워낙 싸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꼭 다 싼 건 아니거든요. 비싼 데는 그린피만 한 10만 원이 넘는 곳도 있긴 한데 저도 가본 적도 없고 갈 생각도 없고, 그리고 또 싸게 가려면 진짜 싸게 골프를 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긴 있어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샌드크릭이라는 나인홀 골프장을 다녔었는데, 나인홀 골프장이지만 나름 관리도 잘 돼 있는 데다가 가격도 나인홀 두 바퀴에서 18홀 도는데 400바트밖에 안 하는 가격이에요. 노캐디에 노카트 워킹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좀 힘들긴 한데 워낙 싼 가격 때문에 자주 갔던 곳입니다. 요즘은 잘 안 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한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다닌다고 가정하고 한번 계산에 넣어 볼게요. 한 달에 1600바트 사용하는 거네요. 그리고 요즘 저희 부부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게 피트니스예요. 정말 더 늙기 전에 몸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일념으로 평일에는 하루도 안 빠지고 다니고 있는데 둘이서 매달 2950바트씩 끊고 있습니다. 마사지도 치앙마이로 온 초반에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주 받다가 요즘에는 잘 안 받게 되더라고요. 운동을 하다 보면 시간도 잘 안 나고요. 그래도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주 싼 로컬 마사지 샵이라도 가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팁까지 한 사람당 150바트 주고 있어요. 한 달에 600바트네요. 치앙마이는 정말 수시로 각종 페스티벌이 열려요. 아마 찾아보면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각종 행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페스티벌이 있으면 가끔 가거든요. 아니면 꼭 행사가 아니더라도 진짜 할 거 없다 싶으면 가끔 야시장이라도 가고요. 그런데 가서 뭐 사 먹고 하는데 돈이 들 때도 있는데 그래봤자 한 3, 4만 원 들까? 아마 그것도 안 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달에 이런 비용으로 많이 쓰면 10만 원 정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스텔라네가 쓰는 한 달 여가비는 이 정도가 다인 것 같아요. 치앙마이에 온 초창기에는 여행객 모드라 여기저기 시간만 나면 다니느라 좀 더 돈이 많이 들긴 했는데 치앙마이라는 곳이 관광 모드로 돌아다닐 때가 많은 곳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몇 달 안 지나서 일상 모드로 바뀌더라고요. 운동도 무에타이, 테니스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몇 달 전부터 피트니스로 정착했고요. 이제 31만 원 정도면 저희 부부 운동하고 마사지 받고 가끔 놀러 다니는 데는 별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돌아다니고 매일 피트니스 클럽도 가고 그러려면 매일 교통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가끔 골프라도 치러 나가려면 아무래도 차가 필요할 거고요. 치앙마이는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단기 여행 하시는 분들은 가격 부담이 큰 렌트카보다는 주로 그랩이나 볼트를 이용하시거나 혼자 오시는 분들은 그랩 오토바이나 썽떼우도 자주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썽떼우는 인당 30바트면은 치앙마이 시내 쪽은 웬만하면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랩 오토바이는 어디 가려면 한 70바트? 승용차는 한 100바트 정도? 면허만 있으시면 오토바이를 렌트하시는 것도 정말 싸고 편리한 방법인데 단기로는 하루에 10,000원 정도 하고 한 달 기준으로는 10만원 초반이면 렌트가 가능합니다. 치앙마이 구석구석 자유롭게 다니는 데는 최고의 교통수단인데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도전하기는 쉽지 않죠. 장기 거주를 목적으로 가족 단위로 오셨으면 아무래도 자동차 렌트나 아니면 아예 차를 구입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거예요. 렌트카는 정식 업체를 통해 계약하실 경우 한 달에 아무리 싸게 잡아도 한 50만원 이상은 주셔야 할 거예요. 개인을 통해 저렴하게 렌트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제가 여기서 다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예 새 차나 중고차를 사시는 방법이 있는데 차량 구입과 관련해서는 영상 마지막에 초기 정착자금 설명하는 부분에서 다시 다뤄볼게요. 저희 가족은 차가 있기 때문에 정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그랩이나 썽떼우를 탈 일이 없습니다. 살면서 사용하는 교통비라고는 거의 대부분이 주유비예요. 매일 스텔라 학교 데려다주고 운동하러 가고 스텔라 레슨 다니고 뭐 대충 이렇게 다니다가 주말에는 좀 멀리 놀러 갈 때도 있고 그렇게 한 달 동안 돌아다니는데 저희는 거의 매달 20만원 정도를 주유비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치앙마이는 멀다고 해봤자 갈만한 곳이 50km를 넘는 곳이 별로 없다 보니까 차를 운전해서 방콕이나 라오스 같은 데를 갔다가 오지 않는 이상은 주유비는 거의 매달 비슷합니다.
해외 어디를 가나 가장 먼저 구입하는 게 보통 유심칩이죠. 이번엔 치앙마이 유심칩 가격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치앙마이에선 보통 AIS 유심칩을 많이들 구매하시는데 지금 보시는 건 AIS 유심 프로모션 가격표예요. 몇 달 지난 거긴 한데 처음에는 이번 달에 프로모션이라길래 가격이 계속 바뀌나 보다 했는데 매번 가격이 항상 같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비슷할 것 같아요. 치앙마이에선 한국인들끼리 무조건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하니까 일반 전화 사용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로지 데이터량과 속도만 생각하시면 될 텐데 저희 부부는 1년짜리 4메가 속도의 유심칩을 사서 쓰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씩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들께서는 이 표 참고하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유심을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가정들은 집에서 인터넷 회선까지 놓으시던데 기본 속도가 한 달에 한 2만원 좀 넘더라고요. 저희는 스마트폰 테더링과 콘도 1층 공용 와이파이로 버티고 있습니다. 유튜브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 이 모든 작업을 스마트폰 테더링으로 했다니까 제가 생각해도 진짜 대단하네요. 지금부터는 저희같이 장기 거주를 목적으로 오신 분들에게 해당될 내용일 텐데요. 가족 단위로 장기 거주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니까 교육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스텔라네가 지출하는 단일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스텔라의 국제학교 학비예요. 치앙마이에서 한국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살펴보자면 보통 국제학교와 바이링구얼 학교로 나뉘는 것 같아요. 치앙마이에 있는 대부분의 국제학교는 모든 교과 과정을 미국이나 영국의 커리큘럼으로 운영하고 모든 수업은 영어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이라고 해야겠네요. 태국 교육부에 인가된 국제학교는 태국 정부의 규제에 따라 하루에 1시간 태국어 수업이 있습니다. 스텔라가 다니는 와리 국제학교는 급식비 등을 모두 포함해서 학비가 한 1,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달로 치면 100만 원 정도겠네요. 바이링구얼 학교는 국제 커리큘럼과 태국 커리큘럼을 병행하는 학교인데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 일부 과목은 영어로 가르치고 일부 과목은 태국어로 가르친다고 보면 됩니다. 국제학교 학비의 절반 정도의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장점과 특히 자녀가 태국에서 오랫동안 교육을 받을 계획이라면 태국 커리큘럼의 공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바이링구얼 학교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텔라가 한국이었다면 학교가 끝나자마자 보통 영어학원이나 수학학원을 다녀야 했을 텐데 치앙마이에서는 다닐만한 수학학원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 운동이나 미술, 음악 같은 예체능을 배우러 다니기에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특히 스텔라같이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나이의 아이들이라면 치앙마이에서는 한국에서 배우기 힘든 것들을 진짜 싸게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스텔라는 방과 후에 매일 체조 레슨을 받는데 이게 진짜 가성비라 한 달에 한 13만 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아이스 스케이트하고 미술을 배우러 다니는데 이거 둘 다 합쳐서 한 달에 한 13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다니면 스텔라는 예체능을 배우는데 한 달에 26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하면 스텔라 학교랑 이것저것 배우는데 드는 돈이 한 달에 126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되겠네요. 적어도 1년 이상 치앙마이에서 사실 계획이신 분들은 또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각종 보험료예요. 1년 이상 살려다 보면 아무래도 병원 갈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차를 사면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어야 하고요. 먼저 의료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여행자 보험은 저희는 가장 저렴한 여행자 보험으로 찾아서 했고요. 나이마다 보험료가 다른데 40대 중반인 저와 스텔라맘이 합쳐서 1년에 86만 원, 스텔라는 10만 원이 듭니다. 여행자 보험을 무조건 해야 한다, 안 하는 게 좋다, 말씀드리기는 힘든 부분이 있긴 한데 왜냐면 저 여기 1년 넘게 사는 동안 병원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그래도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당연히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보험인데 태국에서도 차를 사면 자동차 보험은 의무예요. 등급을 선택할 수는 있는데 저는 2종 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1종은 자차 포함이고 2종은 자차가 빠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제 차는 너무 오래된 차라 1종 보험은 안 들어준다고 하네요. 어쩔 수 없이 2종 보험으로 들었습니다. 가격은 당연히 보험사나 차종마다 다를 텐데 제 차 같은 경우 1종은 10,000바트 이상 한다고 하고요. 제가 든 2종 보험은 6,500바트 정도 들었습니다. 여행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합해서 1년에 한 번씩 122만 원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외국에 나가서 1년 이상을 산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다 알아보고 다 결정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특히 집이랑 차 같은 경우는 직접 눈으로 보고 결정해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앙마이에 와서도 임시로 지내면서 집도 구하고
차도 구하러 돌아다니는데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비용은 한 번에 큰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치앙마이에 오시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하는 돈이에요. 그래서 정착 준비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이 금액을 따로 나눠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가족은 미리 살아보지도 않고 국제학교 투어도 안 해보고 오직 유튜브 영상으로만 미리 경험하고 무작정 이곳 치앙마이에 왔습니다. 그래서 약 2주 정도의 여유 기간을 갖고 그 안에 집과 차, 학교 입학을 모두 해결할 생각이었어요. 제일 먼저 스텔라는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와리 국제학교 입학 테스트를 보고 입학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학교 등록금을 미리 내고 와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와리 국제학교 입학 등록금이 5만 바트였는데 올해부터는 8만 바트로 올랐더라고요. 지금 치앙마이 와리 국제학교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학비 말고도 32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숙소는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에어비앤비로 아스트라 콘도와 더원 콘도를 각각 일주일씩 미리 결제를 했습니다. 아스트라 콘도 265달러, 더원 콘도 511달러 결제를 했네요. 참고로 더원 콘도는 투룸이었습니다. 다음은 차를 사기 전까지 교통수단이 필요했는데 이 기간 동안 그랩을 이용해도 되겠지만 저희는 집을 보러 돌아다닐 일이 워낙 많을 것 같아서 한 달 동안 렌트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15,000바트에 혼다 시티라는 차를 한 달 렌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을 알아보러 돌아다녔는데 치앙마이는 2달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받습니다. 거기에 바로 월세 한 달치를 결제해야 하니까 집을 구하자마자 필요한 금액은 3달치 월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콘도 기준으로 하면 처음에 필요한 금액이 45,000바트예요. 그 다음으로 차를 사러 돌아다녔는데 치앙마이는 한국에 비하면 중고차가 굉장히 비싸요. 그만큼 내 차를 팔 때도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보니까 새 차를 사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이건 치앙마이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토요타 야리스라는 차예요. 이 차 가격이 세금까지 해서 한 2,6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새 차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거 사시더라고요. 저희는 길어야 2년 사는 게 계획이었어서 새 차는 생각도 안 했고요. 한 2년만 잘 타고 다닐 중고차를 알아보다가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16만 바트를 주고 이 차를 샀습니다. 너무 오래된 차라 사실 좀 망설였는데 당시엔 저희 식구가 6명이었어서 좀 큰 차가 필요했거든요. 때마침 싸게 살 수 있는 차가 딱 이거였어서 별로 망설이지 않고 구입해서 지금까지 잘 타고 있습니다. 다행히 치앙마이는 자동차를 고치는 가격이 한국만큼 비싸지 않아서 웬만한 잔고장은 몇만 원 수준이면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장기 거주를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살림살이가 좀 필요하실 거예요. 치앙마이에선 집을 임대하면 보통 풀 퍼니처라 가구가 필요 없긴 한데 그래도 몇 가지 보통은 집주인이 안 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건조기, 진공청소기, 선풍기, 싸구려 서랍장 같은 것들과 이불 등을 초반에 구입했는데 한 1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초기 정착비가 무슨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는 이만큼 들었다는 거니까 장기 거주를 계획 중이신 분들께서는 대략 어느 정도가 필요하겠구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시면서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옷도 사 입을 거고 미용실도 다닐 텐데 한국이면 그런 돈도 꽤 많이 들잖아요. 저희 생활비에는 그 금액이 빠져 있습니다. 우선 저희 가족은 실제로 치앙마이에서 옷을 거의 사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옷으로 지금 1년 넘게 살고 있는데 어쩌다 산다고 해도 반팔 티셔츠 하나 정도가 달아서 이거를 얼마다라고 할 만한 금액도 아니더라고요. 스텔라도 학교 유니폼 말고 체조 유니폼 2개 산 거 말고는 옷을 거의 산 게 없더라고요. 미용실도 저만 가끔 가는데 그것도 한 번에 100바트 정도면 됩니다. 세차는 가끔 하는데 이것도 한 번에 10,000원 정도니까 이런 비용 다 합쳐서 한 달에 한 3만원 정도 쓴다고 계산해도 넉넉할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저희 가족은 치앙마이에 정착하는 데까지 1290만원을 준비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병원 갈 일이나 자동차 사고를 대비해서 1년에 한 번씩 보험료로 122만원을 지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 학교 보내고 이것저것 가르치는데 매달 126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다음은 저희 가족이 쓰는 생활비인데 저희 세 가족은 치앙마이에서 먹고 자고 놀러 다니는데 대략 173만원 정도를 매달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내는 보험료를 한 달에 10만원 정도 낸다고 계산을 해보면 저희 스텔라네가 한 달에 지출하는 총 금액은 약 309만원으로 계산이 되네요. 물론 이 금액 말고도 갑자기 큰 돈을 쓸 일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은 아닐 것 같으니까 따로 계산해 넣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여행 계획이나 장기 거주 혹은 뭐 이주 계획을 짜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본인들이 썼던 한 달 살기 비용 혹은 장기 거주하시는 분들도 생활비를 설명드리는 영상을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뭐 각자 사는 모습이 다르니까 실제 쓰는 금액이 다른 건 너무 당연한 건데요. 다만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정도 금액으로 아껴 쓰면 내 애 국제학교도 보내고 운동도 가르치고 부모도 골프도 치면서 살 수는 있겠구나, 희망을 드린다고나 할까? 그런 거였는데 여러분들께 잘 전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영상 내용 중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영상 내용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치앙마이와 관련해서 이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